저는 이제 분재와 정원을 매체로 사람들에게 자연을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초아진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도 진짜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빛 식물 일본어로 이게 있었는데 그 퍼펙트 데이즈 영화 보셨나요? 안 봤어요. 거기 나와요? 네. 한번 그게 봐야 돼. 코모레비 아.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한동안 코모레비만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코모레비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코모레비에 대해서 명확히 말은 안 해주고요. 그냥 그 주인공이 항상 그 나뭇잎 그림자들을 봐요. 그냥 그 장면이 좀 많이 나와요. 일상 속에 좀 많이 나오고 그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한강 같은 그 일본의 그 강 근처에 그냥 앉아있는 남자한테 말을 걸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그림자 밟기 놀이 하실래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분 그림자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봐볼게요. 맨날 벼르고만 있고 네. 전혀 보지 않는 그런 게 됐어. 피곤하실 때 보면 정말 꿀잠을 꿀잠 잘 잘 수 수 있는 있다. 최고의 잠을 선사해 줄 아. 수 있는 좋은 영화. 일본 영화가 또 그렇죠. 아, 그쵸, 그쵸. 호기심이 엄청 많고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친구네 집에서 말 안 하고 놀아서 엄마가 제가 실종된 줄 알았다. 비가 마침 왔는데 엄마가 이제 저를 찾으러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그 교차로에서 이렇게 마주치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들 바닥을 이렇게 보며 걷는 와중에 엄마랑 약간 이렇게 마주쳤던 그 기억이 계속 나고 아무튼 넉살 좋고 그냥 호기심 많고 노는 거 좋아했던 아이였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놀이터 앞에 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꼭 맨발로 그리고 다리에 화상 자국도 많았어요. 이렇게 햇빛 뜨고 오면 밝아지는데 맨날 거기 이제 데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고양이처럼 몸 굽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이 예전 어린 시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만 해도 아직도 좋은 추억이 엄마랑 옛날 앨범 보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앨범 같은 게 조금 연결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노는 아이예요. 걸 좋아해. 그 질문지에 이제 자연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자아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저는 좀 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그 전에는 좀 원숭이에 가까웠었던 것 같고 좀 사람답게 산 게 이제 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진짜 특이하게 텃밭을 가꾸는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딸기 농사 지었던 생각이 나고 딸기를 정말 그래서 열심히 키웠는데 결국 새들이 먼저 다 먹었다.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럼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셨어요? 정말 한 번도. 새들이 이렇게 빠르다.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맞아요. 저는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서 그래서 못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있던 고등학교가 이제 안국역 바로 앞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풀숲이었거든요. 진짜 다 무성한 풀만 자라 있었는데 높은 건물 층으로 가서 그 풍경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찰하는 거 그때부터 좀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엉덩이를 붙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산책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버스로 한 20분, 25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가끔 집에 걸어 다녔어요, 계속. 집에 오는 길이 되게 재밌었어요. 집에 오려면 창경궁 다 지나가야 되고 창덕궁 지나가야 되고 근데 그냥 그 담벼락만 봐도 너무 재밌었고 서순락길 거기도 되게 좋아하는 거리였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좋아하던 막 소품샵 이런 것도 있었고 막 달팽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그런 거를 즐기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좋아하는 포인트를 관찰하는 능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달팽이네 하고 지나갔을 텐데 달팽이 나 너무 이쁘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 가도 저 그래서 꼭 골목 가고 숙소 근처에 다 골목이랑 가보고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땐 정말 많이 걷고 그냥 자연 보는 거를 되게 즐기는 그런 귀여운 여고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원예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예랑 식물공학 같은 걸로 이제 처음에 입학을 했었고 나올 때는 이제 조금 틀어서 이제 원예랑 조경을 전공으로 해서 졸업을 결국에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딱 되게 어릴 적에 뭐 되게 강렬한 기억이나 이런 게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그 자아를 형성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약간 단편들이 합쳐져서 자연을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솔직히 말하면은 삶에 낙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요새 좀 그냥 처져 있었는데 인터뷰하러 오시니까 열심히 또 식물을 가꾸고 또 이렇게 잡초도 뽑고 분갈이도 하고 위에 흙도 한 번 더 갈고 막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제 더우니까 진짜 늦은 밤에 나와서 제가 그걸 했거든요. 한 8, 9시쯤 할 일을 다 끝내고 잠깐 산책하는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혼자서 노래 틀어놓고 막 혼자 사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또 약간 제가 잊고 있었던 또 감각인 거예요. 혼자서 하는 걸 사실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계기로 제가 다시 식물을 만지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요새 좀 도움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말을 하자면 저는 그게 축구거든요. 진짜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라운드 위에 22명 공 이렇게만 생각나요. 그래서 네. 완전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몰입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름엔 사실 너무 더워서 식물 좀 손보기에 좀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뿌리를 잘못하면 썩을 수도 있고 이래서 여름에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사실 비료도 안 주고 분갈이도 잘 안 하는 시기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참 더울 때는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시작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것 같습니다. 식물 하면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식물들이 좋아하는 계절은 뭘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정민님이 좀 좋아하는 계절은 식물과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연관시켜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모든 계절을 다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굳이 뽑자면 봄이랑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여름, 겨울은 뭐 사람도 힘들고 사실 식물도 힘들 때여가지고 그때는 저도 살짝 쉬어가고 항상 사실 식물은 다 사계절 엄청 아름답거든요. 근데 약간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봄에 이제 새로 날 때는 그 약간 잎눈이 살짝 이렇게 더 통통해지면서 더 초록색으로 됐다가 잎이 뿅 나오는데 약간 그런 걸 보는 게 저는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봄에는 이런 천만 봐도 막 버드나무 새순도 너무 연두빛이고 그런데 여름이 될수록 점점 짙은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뭔가 완숙한 그런 계절인 것 같고 봄에 약간 그 깨어나는 그런 연두빛의 잎들이 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랑하지만 하나를 뽑자면 봄, 그 다음은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조금 자연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산책하면서 그런 것들 자주 보거든요. 네. 유심히 관찰도 할 때도 많은데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근데 정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맞다. 그런 게 좀 아름답다. 맞아. 봄은 그 진짜 어린 새싹들이 네. 피어나는 그런 연두빛 색깔이 진짜 아름답고 여름은 그 녹음이 짙은 맞아요, 그 약간 비 올 때 좀 더
스스로가 짙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걷기는 힘들지만 네, 맞아요. 차 안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맞아요. 좋아하는 것도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세요? 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정민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식물을 보는 거보다는 키우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들에서도 되게 사실 갈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냥 캠핑 가서 자연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숲 안에 있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도 도시로 가고 저는 약간 자연을 보는 것보다는 키우는 걸 더 좋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키우는 걸로 뭐 약간 자연을 가까이 한다라는 느낌도 많이 있지만 얘네를 키우면서 이 커가는 얘네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 뭐 이런 거에 저는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런 거를 또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삶의 납이라고 말했던 네. 부분이랑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식물을 하는 게 약간 웰니스랑 연결이 된 게, 그러니까 차 마시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축구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식물 만지고 돌볼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나의 삶을 위한 루틴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축구하면서도 물론 생각 없이 한다는 말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생각 없이 축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축구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도 가꾸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자를까 저거 자를까 여기 어떻게 할까 돌 바꿀까 뜰까 이런 약간 이거에 집중된 고민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는 그게 거의 아무 생각을 안 하는 무의식에 가까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으니까 네. 즐길 것도 너무나 많고 그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약간 인프제들은 혼자 너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비울 수 있는 이 식물이 너무 좋다.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식물은 아까 그 원숭이로 벗어나서 고등학생 때 이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그럼 좀 자아가 생기면서 나 식물 좋아하네? 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때는 사실 키우는 것도 안 해봤었고, 근데 항상 보긴 했어요. 할머니가 식물을 정말 공을 안 들이고 잘 키우시는 거를 매번 많이 지켜봤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도시 안에 있는 작은 풀이라도 저는 되게 예쁘게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거든요. 키우는 재미를 안 건 퇴사하겠다 마음을 먹은 시기였어요. 취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그게 분재를 처음 시작을 했었었고 그때부터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실 식물을 많이 키웠었는데 뭔가 키우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치의 즐거움에 좀 가까웠던 것 같고 이거를 좀 내가 진짜 얘네들을 만들고 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꾸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분재를 시작했을 때 그게 처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개별적인 식물을 사랑하게 된 것도 그때가 시작이 아닐까? 그때는 약간 쇼핑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식물을 사는 게 너무 즐거운, 다들 그런 시기가 있으실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즐거워서 저한테 되게 많은 식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초아진의 그게 시작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거를 다 우리 집안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을 공간이 필요했고 그거를 판매하면은 그 돈으로 다른 걸 살 수 있네? 약간 이런 진짜 단순한 생각이 좀 초아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독립 서점
네. 이 되는 과정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내가 읽고 싶은 거 또 살 수 있네? 약간 이런. 이 책 팔아서 다시 새로운 책 사고 맞아. 그런 느낌이구나. 돌려막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좋은 일이다.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그때만큼 많이 사진 않지만 근데 대신 하나를 사는 금액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요새는 정말 100만 원이라 해도 내가 정말 사고 싶고 내가 정말 키우고 싶은 나무다라고 하면은 그냥 살 때도 있어요. 식물 플래스틱 멋진데요. 일단 회사에 갔던 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은 도시의 정원부터 큰 공원까지 이런 걸 설계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있을 때 마침 정원 규모의 그런 작은 일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정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거에 준하는 결과물을 냈었어야 됐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만 하던 직원들도 다 불려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정원회사라면은 설계부랑 시공부가 따로 있어서 설계하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설계한 것들을 시공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두 개를 어영부영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나무를 심고 만질 수 있는 경험이 그때 시작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거는 사실 컴퓨터의 영역, 그림의 영역인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시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서 이제 진짜 내가 그림으로 그렸던 풍경을 내가 진짜 만드는 경험이 그때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런 이름으로 외우던 그런 식물들 같은 거를 진짜 심고 사계절을 같이 보내고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식물을 키운다라는 감각을 처음 느낀 게 된 것 같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벗어나서 이제 조경이란 거는 정원을 하는 거는 하나의 풍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식물 하나하나가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식물마다의 조합이 더 중요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멀리서 보고 나무를 뭐 좀 옮긴다든지 이렇게 나무 방향을 바꾼다든지 다른 거랑 이제 호응하는 관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많이 할 때 저는 하나하나 이거는 이래서 예쁘고 하나하나 이 열매가 이래서 예쁘고 제가 학교에서 대추나무 좋아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작은 부분에 저는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분재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초화진을 차리게 된 거예요. 정리를 하면 예전부터 식물은 좋아했으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네. 그때부터 취미 생활을 분재를 하게 됐는데 네. 식물을 그때부터 막 사들이다가 네. 공간이 부족하다. 네. 어쩔 수 없다. 맞습니다. 초화진을 해야겠군. 네. 이렇게 된 건가요? 생각의 흐름이 대단하네요. 맞아요. 그냥 자연을 뭉뚱그려서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식물 하나하나 좋아하던 시기로 이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한데요. 재밌어요. 편백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세 그루 같은 두 그루가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멀리서 보면 세 그루인데 가까이서 보면 두 그루예요. 뿌리가 같군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갈라져 있는 거지 사실 얘네 뿌리는 하나예요. 두 개가 자라면서 합쳐진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하나인데 이제 가지가 양쪽이 발달하면서 두 개처럼 보이게 한 거고 두 개처럼 보이게 심은 것도 있어요. 원래는 얘가 좀 우여곡절이 있는데 얘가 원래는 진짜로 세 그루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그루가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랑 얘가 같이 심겨져 있었고 여기 옆에 더 멋있는 편백나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가끔 자리 비울 때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뭐 얻어먹은 거예요, 물을. 그래가지고 한 그루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게 좀 되게 소중한 게 저희 선생님이 작품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오래 키우셔서 다 저희한테 찢어서 주신 거였어요. 그 나무로 만든 거였어서 저한테 되게 많은 의미가 있었고, 하나가 죽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왜냐면 너무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고 너무 아끼던 거였고 그 당시에도. 그래서 두 나무를 원래 같은 데 심겨져 있던 나무를 찢어가지고 다시 심었거든요. 근데 새 그루처럼 다시 잘 심겨가지고 결국은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나무예요. 애칭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가끔 대화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애칭으로까지 정해두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를 멋있게 만들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분재를 한 기간이 엄청 오래되진 않아서 엄청 어린 나무를 엄청 멋있는 완성작으로까지 키워낸 그 경험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져오는 것들 중에서는 완성이 이미 된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도 물론 멋있고 남들이 보면은 우와 할 테지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의 특징은 이게 화분에 그냥 하나만 심겨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낮은 화분에 돌이랑 이끼, 나무 이런 것처럼 하나의 풍경처럼 만드는 거를 분경이라는 기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편백나무 분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원래 제가 하던 일이랑 많이 맞닿아 있어서 그래서 더 아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풍경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입식 풍경만 언덕배기에 있는 그냥 약간 내 꿈에서 나 꿈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저는 약간 다르게 뒤에 네. 뭔가 폭포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시원한 느낌이 나나요? 네. 오, 그렇게 느껴주시면 또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는 묘미가 있다, 분재는? 나는 이런 풍경을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반대의 풍경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분재가 좀 어느 정도 예술의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나? 왜냐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 심을 때나 식물을 만질 때, 그러니까 수영을 가꿀 때나 얘네들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모양이 돼서 어떤 풍경처럼 보이면 좋겠다는 걸 늘 생각을 해두고 기르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식물을 보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거는 근데 좀 취향이어가지고 다른 분재하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줄기의 흐름이 멋있는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저는 좀 단정한 나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진짜 거침없이 다 자르고 다 광합성을 하는 잎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잘라버리게 되면은 나무가 너무 한순간에 약해져서 죽어버리거든요. 저는 단정하게 만드는 편이고 단정한 나무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꽃을 네. 못 봤다 이런 내용의 피드를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랑 열매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열매가 되려면 꽃이 먼저 펴야 돼요. 은행나무도 꽃을 사실 잘 안 보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크고 예쁘지 않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결국 꽃에서 시작해서 열매가 되는 건데, 꽃이 생기기 전에는 꽃눈이라는 형태로 가지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꽃으로 돼서 그게 수정이 되면 열매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할 때는 꽃눈이 사실 보이는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그 꽃눈까지 다 잘못 자르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배롱나무의 꽃을 2년째 못 보고 있는데 꽃눈을 만드는 시기, 그 꽃눈이 만들어진 시기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눈에 안 보이는 꽃눈을 다 잘라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 해의 꽃을 결국 못 보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혀있는 애들은 꽃이 안 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쓴 피드였고, 눈이 생기는 시기는 식물마다 다 다르긴 한데 보통 꽃이 피는 계절에 한 2계절 정도 전에,
그럼 예를 들면 봄에 피는 벚꽃이나 매화류는 이미 여름 때부터 꽃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꽃이 그냥 진 직후에 한 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분갈이를 해준 식물은 뿌리가 뻗어나가는 만큼 위에도 빨리 자라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지하부랑 지상부가 비례해서 자라기 때문인데 이걸 T알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은 뿌리가 빨리 뻗으니까 위에도 빨리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여름에 한 계절만으로도 엄청 많이 자라는 것처럼 이 꽃눈이 만들어지고 꽃이 피기까지 그 2계절 동안에도 식물을 엄청 많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단정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2계절 동안의 성장을 못 참고 잘라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1년 동안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많이 자라버린다 하면은 그때는 그냥 꽃을 포기하고 일부러 잘라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성질을 못 이겨서 잘랐는데 꽃을 결국 못 봤다라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약간 저희 어머니 베란다에 꽃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세요. 근데 네. 얘는 왜 올해는 꽃을 안 피지?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에서일 수도 있겠네요. 가지치기를 또 열심히 하시죠? 네. 저랑 비슷한 성격이시면 근데 이게 되게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뭐 비료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되게 과학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T알률 말고 CN율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탄수화물이랑 질소 비율에 따라서 이제 꽃눈이 만들어지냐 아니면 그냥 길이가 길어지는 생장을 하느냐 이거를 식물이 판단을 해서 그 시기에 꽃눈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럴 때 잎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당연하게도 그냥 그 꽃눈을 만드는 생식 생장이 아닌 잎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길이가 더 늘어나가는 그런 생장을 하는 걸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여서 가지치기만은 원인이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저는 보통 가지치기가 원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재밌어요. 그래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 그래도 그래서 이랬구나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식물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은 키우는 게 되게 쉬워져요. 응,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공부하고 싶네요, 약간.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